지난 3일 하는 줄도 모르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첫 공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안 한다고 다른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 뒤에 문재인 후보가 다른 TV 토론이나 이런 데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별로 쟁점이 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무난한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첫 토론회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공중파나 하다못해 종편에서라도 얼마든지 중계를 할 수 있을 건데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안희정 쪽에서는 왜 이걸 라디오에서 하냐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참 이게 제가 TV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문재인 옹호하는 패널들이 라디오 요즘 많이 듣는다,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차서 그냥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디오 토론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TV에 나온 것은 기록으로 남아서 화면 자료가 동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라디오로 가버리면 그걸로 그냥 흘러가면서 끝이죠. 자, 그런데 그날 나름대로 좀 의미심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해오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몇 가지 입장 발표, 의문 제기를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탄핵 국면이 되고 대선이 시작될라 하길래 한 두세 달 전부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 자,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많은 배설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민정수석 하다가 석 달 쉬고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다시 민정수석으로 옮겼다가 한 7달 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중에서 딱 1년 빼고 정확히 4년을 수석 세 자리와 알짜배기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깜빵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 노무현 정권이 당시 진보측 지식인이나 운동가에 의해서 삼성공화국, 친재벌공화국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그런 이 친삼성 재벌공화국을 이끈 당시에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지금도 문재인 후보 주변에 삼성 같은 특정 재벌과 유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이재용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의 진보라는 사람 중에 문재인 편다고 이 말을 안 하고 있고, 한국의 보수라는 인간들이나 언론은 전부 대기업 삼성 등을 편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인 정권의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장관 임명, 인사, 더 나아가서 각종 핵심 도시, 기업 도시 같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골프장 같은 정책, 특히 부동산 관련, FTA 이런 모든 부분들을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행했고, 또 특정 대기업 연수원이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고위 관료들의 정신교육장이었고, 특정 기업의 경제연구소가 정권의 주요한 정책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의료도 민영화하려고 했고 영리병원도 허용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노무현 정권의 정신 나간 짓에 대해서, 정경유착에 대해서, 한마디로 경제민주화와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대답 좀 해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곧 탈당을 하려면서 상법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법에 따르면 이 감사위원이나 사회이사를 대주주가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재벌 오너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소액주주가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부분, 또 사회이사를 선출하는 부분에 소액주주가 이 집단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 또 소액주주가 그룹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 물론 문재인 후보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서 허지부지 되었고요. 한국의 재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으로 봐서 지금 경제민주화 의지가 쇠퇴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격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경제민주화는 파퓰리즘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거의 사라져서 내가 탈당을 해서 대선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의원은 탄핵이 발표되면 곧바로 탈당을 하고 대선 출마를 밝힐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명분은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게 명분입니다. 자,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의지를 강하게 공격했는데요. 자, 이 토론회에서 정세 정책과 삼성 엑스파일 특검 반대 등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재벌들의 준저세 16조 4천억을 없애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16조 4천억 중에는 미러 K스포츠 재단 등에서 확인된 재벌들의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 4천억에 불과하고, 재벌들이 개발에 따라 얻는 이익에 부과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이 15조다.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 진심이냐,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대기업들이 이런 준조세 형태로 돈을 내는 부분은 막아야 되겠지만은, 개발, 즉 부동산이나 토목 개발 등을 하면서 거기에 땅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걸 개발 부담금으로 학교 용지를 부담하거나 또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이것은 당연히 불로소득을 얻는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세금입니다. 이걸 감해주겠다라고, 이걸 준조세까지 이어온 것은 당신 좀 정신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문 후보는 준조세의 의미를 오독한 것 같다고 발끈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의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미러 K스포츠뿐만 아니라 창조희망재단이나 창조혁신센터, 청년펀드 이런 거겠죠, 등을 통해서 재벌들에 대항긴 일들, 이래 재단처럼 재벌의 자금을 요구하는 일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 내가 언급한 16조는 그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 시장은 문 후보는 해당 발언을 할 때 16조 4천억을 콕 집었다. 정경련이 폐지해달라는 준조세는 학교 용지 부담금 등을 포함한 16조 4천억이다. 문 후보가 이야기한 16조 4천억과 정경련의 요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에서 문 후보가 단지 정부가 재벌 등으로부터 권력이 뜯어가는 돈이라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거죠. 어떻게 액수가 딱 맞아 떨어집니까? 문 전 대표가 재벌들이 요구하는 준조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준조세 16조 4천억 폐지를 서립게 약속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문 후보는 비법정 부담금이 2조 얼마였는데 창조혁신센터를 대기업에 안긴 것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것이라며 그것이 정경유착이다 이랬습니다. 결국 씩 빠져나갔죠. 자, 창조경제혁신센터요, 재벌들이요 한 돈 100억 갖고 떼었습니다. 솔직히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걸린 거 많은데, 탈법 불법 한 거 많은데, 요런 식으로 하면 이 재벌들은요 이런 준조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척 말을 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실제로는 걸려갖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추징금을 받는 것보다 뒤로 준조세를 줘서 해결하는 것을 훨씬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준조세가 당연히 없어지고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될 건데요. 문 후보가 이 준조세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준조세 중에서 정확하게
정부가 펀드니 무슨 창조경제혁신센터니 재단이니 받아내는 게 얼마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재벌들이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준조세라고 엄살이 하는 것이 얼마인가? 12조쯤 이상은요, 솔직히 말하면 다 재벌들이 내야 될 거고, 이렇게 다 이 재벌들이 뜯겼다고 주장하는 거 합치도 1조도 안 될 겁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구별 안 하는 척 하면서 재벌들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이재명 시장한테 제대로 물린 거죠. 안희정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한 65억 정도를 걷어서 그런가 선거 자금을 노무현 대통령 때 삼성에도 30억을 받았죠.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안희정 후보가 물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시장은 문 후보의 정세 공약도 꼬집었는데요. 이 시장은 언론이 각 캠프의 정세 대상을 물었을 때 문 후보는 법인세를 뺐고, 법인세는 논란의 대상이고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각종 정책은 법인세 증가 없이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 후보는 저는 고소득자 소득세, 고액 상속이나 고액 정려자에 대한 세금,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한 뒤에도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며 제 공약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최대 5조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자, 법인세가 22%인가 그런데 실제로 내는 거는 16%, 17%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실효세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시장은 문 후보가 과거 삼성 X파일 등을 특검을 반대했는데 이런 점을 보면 문 후보가 서민 다수보다 삼성 등 재벌에게 편향적인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점을 우려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자문단 10년의 힘에 삼성 등 재벌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법인세를 정려 대상에서 빼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 후보 캠프에는요, 삼성 등의 이런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이 문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문제가 뭡니까? 재벌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의 실세를 잡아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번에 이 사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선 캠프에 재벌 출신들을 갖다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 과거의 재벌들이요, 대선 캠프에 자기 사람들을 몇 명 꼽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장관이나 이 고위직에 가도록 만들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자리에 가도록 만들고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선 캠프의 내용을 파악해서 돈을 주고 이런 통로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가요, 곳곳에 어마어마한 이 캠프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이 유명인들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기업 사회이사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의 사회이사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대기업의 한마디로 뒤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캠프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기본적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의 시대 과제는 재벌 독점과 횡포를 끊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려면 역극강 부약의 정신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문 후보는 재벌 개혁을 말하는데 실제로 재벌의 이익을 주거나 재벌의 부당이익 구조를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손학규 후보가 국민의당에 문재인 전 대표는 또다시 재벌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한 행사에서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 정부로 불릴 만큼 재벌 친화적이었다.
서민 가계는 파탄 상태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에서 문 후보는 온갖 적폐의 불이이자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 재벌 기업의 월급을 받거나 받은 사람들을 자문단에 대거 끌어들였다. 문 후보가 재벌 경제를 극복하고 개혁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손학규 후보가 당시 하던 국민주권회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는 삼성공화국 비서실장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찬열 대변인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손학규 후보를 따라서 국민의당에 들어갔죠. 이거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 자신들이 하던 정치 조직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자문단 가운데 재벌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을 임명한 내용을 밝힌다면서 이날 전날 출범한 6월 15일 출범한 문 후보의 자문단 60명 중에서 재벌 그룹과 연관성이 있는 인사 15명을 열거하고 그들의 현 직책까지 밝혔습니다. 이찬열 대변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의 연구소인 국민성장연구소 소장인 조윤재 교수부터 재벌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소속이 박봉흠, 김성진, 이영탁, 오영호, 이성우 이런 사람들이 다 삼성과 관련해서 사회이사나 각종 직책을 맡았다. 국민성장연구소 소장인 조윤재 교수는 GS의 사회이사를 지냈고 동양종건과 신한그룹 STX중공업 사회이사로 했고 이 예외도 지금 많은 직책을 거쳤습니다. 삼성에서 갈라나온 CJ 소속이 강대영 추병지, 현대그룹 소속이 김흥글 그리고 최경수, LG그룹 소속이 윤대희, 남기명, 그리고 롯데 소속이 문재진, 김세호, 그 밖에 이규용, 김용덕 이런 사람들이 다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물론 주요 관료 출신 공직자거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대기업과 이런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국민성장 출범식에서 부당한 재벌의 지배구조와 특권을 갖다가 개혁해야 된다고 말한 부분이 이런 자문단의 내용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문 후보는 2012년 11월 16일 그때도 대선 후보 때인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선진화를 위해 사회이사를 투명하게 하겠다, 낙하산 인사를 철폐하겠다 해놓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문 후보는요, 이렇게 공격하기 전날 2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국정자문단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장차관 출신 고위직을 포함한 60명으로 구성된 이 10년의 힘 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 시장도 공격한 겁니다. 문 후보요, 집권하면 뻔합니다. 노무현 정권 2가 될 거고, 이 말도 제 말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연히 지적을 두세 달 전부터 한 게 아니라 딱 제가 지적한 대로 해 나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다음 대통령도 또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